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기사 대비 문제에 있어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대한 20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 특성상 실제 기술 기준에 대한 항목을 비교하면서 간단히 답을 체크하는 형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차 측 3300V, 2차 측 220V인 배합기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각각 몇 볼트에서 10분간 견뎌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익혀야 되는 설비 규정, 즉 이 항목에 있어서 관계되는 설비 규정을 띄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선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은 이런 값들에 대한 시험 전압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규정 하에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 실제 제시된 값은 7kV 이하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문에 접지 방식이 별도로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딱 여기에 대한 항을 기준으로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험 전압의 배수가 1.5배이기 때문에 일단 1차 측 기준에 있어서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3300 곱하기 1.5 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4950V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은 끝났네요. 답은 1번이겠죠, 바로. 그리고 2차 측도 한번 보면 2차 측이 220V예요. 그럼 실상 여기서 1.5배를 하면 264V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시험 전압의 최저값이 500V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2차 측은 500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기욕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원장치로 내장되어 있는 전원변압기의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실제 설비 규정에 의하면 전기욕기에 있어서 사용되는 이 전원변압기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은 10V가 됩니다. 이에 관한 규정을 띄우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쭉 내용을 봤을 때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은 10V 이하의 것에 한한다 라는 항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수소 냉각식 발전기 안에 수소의 순도가 몇 퍼센트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합니까? 실제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이를 경보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발전기 내부 또는 조산기 내부의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특히나 요거는 좀 은근히 많이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 사용하는 철탑 중에서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에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철탑의 종류는?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실제 이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철탑은 뭐가 있죠? 내장형 철탑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고압 가공 전선이 다른 고압 가공 전선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 한쪽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고압 가공 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전선의 한쪽이 케이블인 경우. 그렇죠? 자, 실제 고압 가공 전선 간에 있어서 이격거리는요, 일반적으로 0.8m 이상입니다. 근데 이처럼 한쪽이 케이블로 시설이 된다. 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의 절반, 즉 0.4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2번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갔을 때 케이블의 조건이 없다. 그럼 이때는 0.8 요거를 고려해야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에 관한 규정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비 규정에 보시면요. 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일 때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체크를 하면 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 이격거리는 0.8m 이상, 그리고 어느 한쪽 전선이 케이블이라면 0.4m 이상이더라. 이런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한 개 더 체크를 하자면 하나의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를 묻는다. 그럼 이때는 0.6m 이상. 근데 똑같이 케이블인 경우라면 그에 대한 절반값 0.4m 이상이더라. 이렇게 또 관계된 거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로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묻는 이 백열전등 내지 방전등에 있어서 대지 전압은 300V 요 놈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규정을 또 간단히 띄워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얼마? 300V 이하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규정을 가지고 또 체크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345kV 변전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한답니다. 자, 울타리의 높이가 2.3m일 때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게 될 겁니다. 울타리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 합계.
자, 이에 대한 항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처음에 기준은 35kV 기준.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기준은 160kV 기준. 그래서 정확하게는 35kV 이하일 때. 자, 이때 이 울타리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 합계는 5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35kV를 초과하고 160kV 이하인 경우에는 6m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되더라. 자, 그 다음에 1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m에다가 초과하는 값에다가 160kV를 뺀 이 값에 10kV를 나누어서, 자, 그리고 이때 이 나눈 값을 우리가 단수라고 하죠. 그리고 이 단수는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절상을 해야 됩니다. 즉 소수점이 있으면 얘를 올려라.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그리고 실상 이 단수에다가 뭘 곱해야 된다? 0.12를 곱해야 된다. 즉 기본적인 이 값에다가 단수 곱하기 0.12한 값을 더해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더라.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제시된 게 345kV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단수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단수는 345 마이너스 160에다가 10kg로 나눈 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18.5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9 값으로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6 더하기 19 곱하기 0.12 해서 실제 필요한 울타리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값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8.28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지금 기존에 울타리의 높이가 2.3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쵸? 그럼 자 보세요. 실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 이 값은 뭡니까? 울타리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의 합입니다. 그쵸? 즉 이 두 개를 더한 게 8.28인데 애초에 이 값이 얼마로 돼 있다? 2.3요.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 이 친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산한 이 8.28에다가 2.3을 빼서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거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얘가 5.98m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답안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으로 8번째 문제입니다. 통신 설비의 식별 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에 관계된 설비 규정을 보면서 답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비 규정에 있어서 통신 설비의 식별 표시를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모든 통신기기에는 당연히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식용 표차를 부착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통신사업자의 설비 표시 명판. 이 명판은 플라스틱 및 금속판 등으로 견고하고 가벼운 재질로 하고 글씨는 지워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각인을 하거나 그리고 당연스럽게 앞에 언급했지만 지워지지 않도록 지정된 것을 사용을 해야 되더라. 자, 그 다음으로 설비 표시 명판에 있어서 시설 기준을 보면 배전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직선주 같은 경우에는 전주 5경감마다 시설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분기주와 일류주 같은 경우에는 직선주와 다르게 매 전주마다 시설을 해야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지중설비에 시설한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놀마다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군의 행거는 50m 간격으로 시설하더라. 이런 주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랑 비교하면서 간단히 답을 체크를 하면요. 첫 번째, 통신사업자의 설비 표시 명판은요. 플라스틱 및 금속판 등 견고하고 가벼운 재질로 하고 글씨를 새길 때에는 얘를 각인하거나 당연히 지워지지 않도록 제작을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기기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야 되더라. 그리고 세 번째, 배전주에 시설하는 통신설비의 설비 표시 명판의 경우에는 직선주라면 전주 몇 경감마다 시설해야 됩니까? 여기는 10경감이 아니고 5경감마다 시설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배전주에 시설하는 통신설비의 설비 표시 명판의 경우 분기주는 매 전주마다 시설해야 되더라.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서 다 체크를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놈 하나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해 매설하는 경우에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경우 최소 매설 깊이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비단 이 직접 매설식뿐만 아니라 관로식, 암거식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라면 그 최소 매설 깊이는 1m여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다 그러면 이때는 0.6m이면 된다. 그렇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렇게 되겠죠. 지중 전선로의 시설 항목에 있어서 자,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관로식, 암거식 그리고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매설할 때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다면 0.6m,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1m 이상으로 해야 되더라.
이런 항목에 대한 문제는 실제 조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가야 됩니다. 있지요. 특히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이 설비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1.2m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뭐다?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1m 이상으로 바뀌었다.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0번째 문제입니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의거하여 저압 절연 전선으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단 소세력 회로에 적용되는 것은 제외를 한대요. 여기서 바로 체크를 하면 실제 저압 절연 전선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비닐 절연 전선, 그리고 두 번째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그리고 세 번째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독성 캣타이어 절연 전선이 아니라 고무 절연 전선, 요 놈을 저압 절연 전선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이에 관한 규정도 띄우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설비 규정에 있어서 절연 전선 항목을 보시면 저압 절연 전선으로 사용 가능한 전선 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가지 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글자가 하나 빠졌네요. 고무 절연 전선.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4번째는 해당되지 않더라.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1번째 문제입니다. 아파트 세대 욕실에 비대용 콘센트를 시설하고자 한답니다. 다음에 시설 방법 중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있는 보기를 가지고 바로 답을 체크하는 형태로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욕실 등과 같이 인체에 있어서 물이 젖을 수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방습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지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적합하지 않는 거니까 답은 바로 2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 이때 중요한 게 요거죠. 전격 감도 전류 15mA 이하, 동작 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을 써야 되더라. 어쨌든 요런 형태의 누전 차단기로 보호된 전류에 접속을 해야 되더라. 그리고 특히나 방금 체크한 요 항목은 단독으로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해서 뭐 이런 거 고르는 거 나오기 때문에 체크해 놓으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 4번째 보면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절연 변압기로 보호된 전류에 접속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때 써야 되는 절연 변압기의 전격량은 3kVA 이하로 해야 되더라. 자, 그래서 일단 답은 이렇게 바로 골라봤는데 이에 관한 규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비 규정에 있어서 콘센트의 시설 항목을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꾸려져 있습니다. 욕조나 샤워 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시설을 해야 되더라. 일단 누전 차단기가 나와요. 그죠? 우리 여기서 체크했던 것처럼 전격 감도 전류는 15mA 이하, 동작 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 또는 절연 변압기, 전격량 3kVA 이하짜리 써야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호된 전류에 접속을 하거나 그리고 또는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 자체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 항을 보시면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해서 접지를 해야 되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접촉이 없는 거 쓰면은 큰일 나요. 그렇죠?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접지를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수분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콘센트 및 기계기구용 콘센트는 접지용 단자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 접지를 하고 방습 장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여기에 대한 항을 정확하게 또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 전선의 굵기는 몇 스퀘어 이상을 해야 됩니까? 단 동선, 즉 구리선을 사용하는 경우래요. 자, 일단은 여기서 간단히 체크를 해보자면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쓸 때 우리가 동선을 쓴다. 그럼 이때 기본적으로 굵기는요 50 스퀘어 이상짜리를 씁니다. 근데 이 반면에 알루미늄을 쓴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70 스퀘어 이상짜리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선 기준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답은 2번 요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했던 다른 문제들과 같이 설비 규정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선의 접속에 대한 항목을 보면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는 동선 50 스퀘어 이상, 알루미늄은 70 스퀘어 이상으로 하고 전선은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및 같은 굵기의 것을 써야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동선이면 다른 하나도 동선이어야 하고 하나가 알루미늄이면 다른 하나도 알루미늄이어야 하더라.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요런 수치값 기억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같은 걸 써야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째 문제입니다. 2차 전지를 전용 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이 2차 전지와 벽면 간의 이격거리는 얼마 이상이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단 컨테이너에서 적정 거리를 이격한 경우는 제외한대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것처럼 2차 전지를 전용 건물에 시설할 때에는 이때 벽면 간의 이격거리는 기본적으로 1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자, 이에 관한 규정을 띄우면요. 자, 여기에 특정 기술을 이용한 전기 저장 장치의 시설에 대한 항목 중에 일부를 보면요.
자, 전용 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기준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는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격을 해야 되더라. 그리고 지문에 주어진 것과 똑같이 컨테이너에서 적정 거리를 이격한 경우는 제외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내용으로서 전기 저장 장치의 시설 장소는 주변 시설로부터 기본적으로 1.5m 이상을 이격을 해야 되더라. 근데 뭐 다른 건물에 출입구나 계단이 있으면 3m 이상이더라. 즉 이에 2배 이상이더라. 뭐 이런 내용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4번째 문제입니다. 터널 안의 전선로의 저압전선이 그 터널 안의 다른 저압전선, 약전류 전선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이격거리가 기본적으로 몇 cm 이상이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런 조건 하에서 일반적으로 저압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해 시설할 때에는 그 이격거리는요, 기본적으로 10c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단, 나전선인 경우에는 30cm 이상으로 한다. 혹은 이렇게 지금 문제는 cm로 되어 있지만 미터로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는 0.1m 이상이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0.3m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의 경우에는 전선이 나전선이 아닌 경우를 물었기 때문에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에 관한 규정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터널 안 전선로의 전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 사이의 이격거리 요 항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요. 쭉 내려갔을 때 저압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해 시설할 때 이격거리는 기본적으로 0.1m 이상이더라. 단 나전선인 경우에는 0.3m 이상이더라. 자, 그래서 요 기준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갔을 때 나전선 기준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뭐 요거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것도 추가적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번째 문제입니다. 이동형의 용접 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 장치의 시설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요 보기상에서 답을 바로 체크하는 형태로 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용접 변압기의 1차 측 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접 변압기의 2차 측 전로 중에 용접 변압기로부터 용접 전극에 이르는 부분의 전로는 용접 시에 흐르는 전류를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통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용접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를 써야 되고, 그리고 용접기의 2차 측 전로에는 용접 변압기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시설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2차 측 전로가 아니고 1차 측 기준입니다. 그래서 개폐기는 1차 측 전로에 시설하더라. 요거 체크하시면서 답 이렇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설비 규정에 있어서 아크 용접기에 관한 항목을 보면요. 이 지문에 제시된 것과 같이 이동형의 용접 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 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 용접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를 써야 되고 1차 측 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여야 하고, 그리고 개폐기를 시설해야 되는데 어디 한다? 1차 측 전로에 시설한다.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보시면 2차 측 전로 중에 용접 변압기로부터 용접 전극에 이르는 부분 및 용접 변압기로부터 피용접지에 이르는 부분은 다음에 시설해야 되는데, 보면 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중량물의 압력 또는 기계적 충격이 있는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방호 조치를 한다, 방호 장치를 한다, 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체크를 했을 때는 개폐기 어디에 시설한다? 1차 측 전로에 시설한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6번째 문제입니다. 주택의 전기 저장 장치에 축전지를 접속하는 부하측 옥내 배선을 일단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케이블 배선에 의했고요. 그리고 전선에 적당한 방호 장치를 시설한 경우에 주택의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직류 몇 볼트까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요거는 조금 오타인 것 같네요. 이런 장치를 시설한 경우다. 이렇게 되어야 뭔가 문구가 자연스럽죠. 저렇게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답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주택의 전기 저장 장치에 축전지를 부하와 접속을 했을 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요. 방호 장치 시설을 했고, 그 다음에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을 했다면, 이때 주택의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직류 600V까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규정을 띄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한 항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전기 저장 장치에 축전기에서 접속하는 부하 측의 옥내 배선을 다음에 따라 시설한 경우에는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직류 600V까지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죠.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했을 때, 그리고 사람 접촉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서 이런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거나, 혹은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케이블 배선에 의하고 방호 장치를 시설할 것.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되면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직류 600V까지 적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7번째 문제입니다.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류에 사용하는 범용의 퓨즈의 전격전류가 16A인 경우에 용단 전류는 전격전류의 몇 배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실상 이 전격전류가 16A 이상인 경우에는 용단 전류는요, 이 친구에 있어서 1.6배가 됩니다. 그래서 뭐 답을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항목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퓨즈에 있어서 용단 특성 기준이 있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전격 전류의 구분항이 있고요. 이에 따른 기준 시간. 그 다음으로 전격 전류 배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전격 전류 배수는 우리가 두 가지, 불용단 전류일 때 그리고 용단 전류를 볼 때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죠. 자, 우선 이 전격 전류의 구분을 좀 떠올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는 4A 이하가 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이하가 오면 그 다음 항목은 초과가 오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접목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4A. 일단 단위는 좀 생각하겠습니다. 초과. 그 다음에 4를 제곱하면 16A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만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으로 16A 초과. 그 다음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16 같은 경우에는 실상 4를 제곱한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것은 4를 세제곱해 보십시오. 그러면 64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는 얘가 64가 아니고 얘보다 작은 63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은 이렇게만 조금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63 초과. 자,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요 앞단에 있는 16 얘를 그대로 쓰고요. 뒤에다가 공만 하나 붙일게요. 그래서 이하. 자, 그 다음으로 다시 160 초과.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4죠. 그래서 4 쓰고 동그라미 한 두 개 붙이겠습니다. 다시 400 초과. 자, 여기서 일단 제가 쓰고 있을 때 이 새끼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다시 체크를 하면 실질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래 얘 같은 경우에는 4를 제곱해서 뽑아냈어요. 그럼 얘는 3제곱하면 원래 64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63, 1이 작게 됐네요. 요 놈이 이상한 놈이더라. 그래서 실제 이 앞에 오는 게 초과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이상이 됩니다. 그럼 얘가 이상이 되면 여기에 있는 이하는 저희 두 개 겹치니까 말이 안 맞겠죠? 그래서 이때 이하가 뭘로 바뀐다? 미만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요거 4 제곱하고 얘는 4 세제곱하면 되는데 64가 아니고 63이 와요. 이놈 이상하네요. 그래서 앞에 이상 붙이고 이와 맞게 조건을 바꾸어 주기 위해 미만으로 정정을 하더라. 자, 그 다음으로 이 기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 있는 이 수치값 중에서 이상한 놈, 얘를 가지고 조금 접목을 할게요. 6이 들어가네. 그래서 시간은 60분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 60의 배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2배 하면 120분, 그 다음에 3배 하면 180분, 그 다음에 4배 하면 240분요. 자, 그 다음에 이 불용단 전류와 용단 전류에 있어서 기준 배수를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자, 요거는 저는 이런 기준으로 보통 갖고 갑니다. 일단 요 앞에 있는 이 6항목에 있어서 앞에 2개와 뒤에 4개로 쪼갭니다. 이렇게 쪼갰을 때 실질적으로 이 용단 전류에 있어서 아래 4항목에 있는 배수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용단 전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불용단 전류는 위에 2개 항이 또 똑같은 값에 적용을 받고 이 용단 전류만 조금 다르게 얘가 다시 반으로 쪼개집니다. 그럼 이때 이 값의 기준은 어떻게 잡느냐? 저는 이렇게 잡아요. 자, 우리가 나눈 것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 16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용단 전류 기준에서는 16을 그대로 줍니다. 다만 앞에다가 점을 찍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1.6배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위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갖고 갑니다. 요 줄에 있어서 맨 뒤에 보니까 3이 있네. 그렇죠? 그래서 3을 적용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0.3을 더한 형태로 적용을 합니다. 그럼 얘는 1.9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칸 더 올라갈 때에는 여기서 1을 뺀 0.1을 적용해서 2.1배가 되더라. 자, 그 다음으로 요 데이터를 가지고 불용단 전류에 있어서의 배수는요. 자, 얘를 가지고 와서 일단 뒤집어 줍니다. 1.2배가 되겠죠. 그쵸?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요것만 좀 따로 갖고 가자면, 자, 실상 우리가 이 용단 전류도 봤는데 얘가 1.6이에요. 이것보다 한 단계 작은 것을 뒤에다가 적어주자. 자, 그 다음으로 위로 올라갈 때는 가운데 것만 빼고 쓰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보통 챙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저는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번째 문제입니다. 전차선과 차량 간의 동적 최소 절연 이격거리는 공칭전압 25,000V의 단상 교류 시스템일 때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 풀려면 이에 관한 규정을 떠올려야 될 거예요. 그쵸? 실질적으로 이런 규정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전차선과 차량 간의 최소 절연 이격거리. 일단 기준은요, 직류 시스템이냐, 그리고 교류 시스템이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공칭전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동적 기준으로 보느냐, 그리고 정적 기준으로 보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직류의 공칭전압 기준은요, 750V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으로는 이놈을 2배 한 1500V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교류에 있어서 공칭전압은요, 일단 요 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 1을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바꾸어 줍니다. 다만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더라. 저는 보통 이렇게 챙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동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칭전압 750V일 때 최소 절연 이격거리는 저는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이 50을 절반으로 나누니까 25mm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올 때에는, 자, 보세요. 얘는 이제 2배로 했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2배에 다시 2배를 내줍니다. 즉, 4배요. 그래서 요 놈은 100mm. 자, 그리고 이 교류 시스템에 있어서 동적 최소 절연 이격거리는 이 위에 있는 데이터를 조합한 형태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놈을 베이스로 1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2개를 2개 더하니까, 7이 되네요. 그쵸? 2 더하기 5는 7 아닙니까? 그래서 170mm. 자, 그 다음으로 정적 기준으로 바꿀 때에는 얘는 그대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직류 1500V일 때 이 정적 최소 절연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직류 기준 했을 때 공칭 전압 관계는 2배, 그리고 동적 최소 절연 이격거리 기준에 있어서는 4배를 냈습니다. 그렇죠? 2배, 4배예요. 일단은 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적 최소 절연 이격거리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서 이만큼 증가한 것을 취한 것처럼 여기도 이만큼 증가시켜서 취하자. 즉 2배, 4배 적용했다면 여기는 6배요. 그래서 25에다가 6을 곱하면 150mm가 됩니다. 이제 끝으로 교류 시스템에 있어서 정적 최소 절연 이격거리는 또 어떻게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요 놈을 베이스로 갖고 갑니다. 다만 맨 앞에 어떻게 하자? 한 단계 더 업을 시키자. 자,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기준으로 챙겨가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마다 갖고 가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답을 고르면 지금 물어보는 게 동적 최소 절연 이격거리야. 그리고 교류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답안은 3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눈에 들어왔는데, 야, 이거 뭡니까 이거? 위치가 배열이 좀 안 맞네요. 조금 보기가 불편하다. 그죠? 자, 근데 요거는 좀 애교로 봐주십시오. 제가 타이핑 치다가 정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답은 3번이다. 그리고 실상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동적으로 되어 있지만 정적 최소 이격거리는 하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조금 체크해 주시면 시험장 갔을 때 동적이 나오든 정적이 나오든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쉽게 대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른 플로어덕트 공사 시설 조건 중에 연선을 사용해야만 하는 전선의 최소 단면적 기준은? 하고 물었습니다. 단 전선의 도치는 구리선이래요.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플로어덕트 공사의 시설 조건 몇 가지만 조금 떠올려보면 첫 번째로 이런 게 있습니다. 오기용 비닐 절연 전선을 제외한 절연 전선을 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절연 전선은 기본적으로 연선일 것. 근데 이런 게 있죠. 단 구리선에 있어서 10스퀘어 이하, 그리고 알루미늄 선에 있어서 16스퀘어 이하는 제외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덕트 내에 기본적으로는 접속점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전선이 분기되는 조건 하에서 그 분기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라면 접속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예의 규정도 있죠. 네 번째, 덕트 끝부분은 어떻게 된다? 막아야 한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상 요거는 버스 덕트를 제외하고 기본적인 덕트에 적용되는 내용들이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물어보는 것은 연선을 사용해야만 하는 전선의 최소 단면적 기준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구리선 기준이요. 다름 말하면 여기 있는 동선 기준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연선이 제외되는 경우는 10스퀘어 이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10스퀘어보다 클 때는 연선을 적용을 해야겠네요. 그럼 당연히 최소 단면적 기준은 10스퀘어 초과 요 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근데 혹시나 만약에 시험 치러 갔는데 이놈이 구리선이 아니고 알루미늄 선으로 나왔어요. 그럼 그때는 요 놈을 또 고려해 봐야겠죠.
자, 끝으로 마지막 20번째 문제입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23,000V인 중성점 비접지식 선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간단히 이에 관한 규정을 띄워서 바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이 항목에서 내용을 고르면 일단 23,000V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요. 일단 요 영역이 될 겁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고 있는 이 부분은 중성점 다중접지식 전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은 비접지식 전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이 다중접지식 전로를 제외한 나머지가 적용되는 이 영역 기준으로 봐야겠죠. 그럼 이때는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몇 배요? 1.25배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때리면 이 친구 얼마가 나오냐? 28,750V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요 친구요. 자, 이렇게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대한 20가지의 문항을 우리가 최대한 간단히 해당 문제에 적용된 설비 규정과 비교하면서 답을 골라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저와 함께한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 있어서 합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